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이 정부 입만 열면 공산당 타령입니다.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공산 전체주의를 들먹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산당 언론을 말합니다. 밀릴세라 국방부 장관은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겠다고 난립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가 공산당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저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대화에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이 윤 대통령을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커먼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요, 구국의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냄새가 납니까? 누가 공산당입니까? 9월의 첫날 오늘 토론의 주제는 누가 공산당이냐로 잡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공 먹고 다 싸웁시다. 오늘 심층토론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인규 변호사, 정교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됐는데 정교환 대표, 우리 스픽스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정 판매 수량은 올리면 한 2, 3일 만에 완판되고 또 완판되고 또 새로운 제품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당한 원기 진고도 지금 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예. 한정 판매 수량 1000개는 이미 나갔고 또 추가로 저렇게 이제 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홍삼 제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좋습니다. 그런데 90% 파격 할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로 유통기한이 돼 있어서 선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선물을 혹시 하실 분들은 49,000원짜리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자민경 원기 진공 홍삼액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제품보다 훨씬 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가격은 또 파격적인 그런 좋은 제품이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오늘 토론 주제를 과연 누가 공산당이냐로 잡아봤습니다. 하도 요즘 공산당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현주 의원님, 공산당 얘기가 요즘에 우리가 공산당 이런 얘기하는 거는 거의 농담할 때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공산당 같은 놈 뭐 이렇게. 네. 아니 그런데 뭐 제대로 좀 알고라도 얘기하면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념 논쟁 자체도 못 된다. 이것은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논쟁 자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실은 세계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9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랑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지배적 이념이요, 뭐냐 하면 민족주의예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다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주의하고 열강들의 제국주의하고 대립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큰 현안이 독립이고요. 가장 큰 이념이 민족주의인 거예요. 그 민족주의 안에
뭐 조금 설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논쟁 자체 20년대 돼가지고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 자체도 그죠? 소련이 이렇게 공산화된 게 1917년이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 그러니까 20년대 돼야 그게 시작했고 사실은 그때는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모든 이념이 혼재돼 있던 상태예요. 그리고 아주 선명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민족주의 밑에 그 안에 민족주의자 안에 공산주의적인 민족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나키스트적인 무정부주의적인 민족주의자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련 쪽에 가까이 연해주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친소 성향이 있고 당연히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중국 지역에서 넓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친중 성향이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또 이 해안 쪽에서 바다 건너서 망명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활동하시던 독립운동가들은 친미 성향인 거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세계대전이 딱 끝나면서 미소간이 연합군으로 같이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가 이게 이제 딱 끝나면서 미소간에 서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념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냉전이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50년 요 이전에는 이 이념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우리 입장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민족주의자냐? 내국노냐? 이게 가장 큰 대립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이분은요, 홍범도 장군은 1942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주로 홍범도 활동한 장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념 얘기하니까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이제 먼 역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냉전 시대에 이념 대결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게 끝난 게요. 소련 고르바초프 때 끝난 거 아닙니까, 정기환 대표? 그렇게 끝이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국가가 체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실용주의 노선에서 자신들의 국민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냐. 대결을 하다 보니까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오히려 차별이 더 심화되니까 이것들을 열어놓고 어떻게든 서로 좋은 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 평등에 대한 것,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경쟁에 대한 것, 이런 걸 혼용해가지고 국가 간의 경쟁 상태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념이나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때 존재했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안 됐다라고 결론이 난 거고, 그래서 90년도에 사회주의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체제 경쟁이 아니라 바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민소득을 높일 거냐, 평등지수를 더 높일 거냐, 이렇게 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이제 해버리니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무슨 의도지? 또 그 말이 뭐야? 라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념 논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예. 이제 와서 이념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한진걸 소장님, 이념이라는 것도요, 이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해야지. 이 이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뭘 주장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뭘 그 이념이라는 게 저도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요즘에 막 이념을 이야기하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라고는 했어요. 네. 아무튼 잘못된 좌우는 안 말을 좀 나겠다 이상했지만. 예. 근데 80년대 90년대에 학생운동, 사회운동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쨌든 학생운동, 사회운동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사회주의든 또는 뭐 사회민주주의든 또는 수정자본주의든 여러 가지 대안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시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로 수구 냉전 기득권 또는 정통 보수 세력 또는 집권 세력, 군부 독재나 보수 세력분들이 항상 했던 게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학생들을 맨날 훈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쨌든 이 분단 조국 또는 군부 독재를 극복하려는 학생들이 일부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훈계하는 것이 이 탈이념의 시대라고 본인들이 대탕트가 이미 이루어졌고 소련도 망했고 이제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학생들과 진보인사를 훈계하고 탄압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황당하다, 엉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념을요, 평소에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념이나 철학이 느껴지는 발언을 좀 했으면 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대통령 발언에 철학이 있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어떤 철학이 있었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은기 변호사,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기억하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사법시험 구수했다는 거. 그리고 서울법대 다닐 때 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사형 뭐 구형인가 선고했다가 도망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검사 시절에 뭐 저기 하다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 말 해가지고 스타가 되고, 그거 외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이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드만의 경제학 책 하나 딱 읽었다는 거 외에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떻게 사상을 쌓았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무슨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영웅적 서사가 다 허구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대우각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장면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다 괜찮다고 했었고요. 또 당시 자유한국당 뭐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문제까지 제기를 하면서 진영을 맞바꿔가지고 이제 공수교대가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이념에 대한 이런 과잉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하면서 학생운동에 기여를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뒤늦은 좀 후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런 이념운동에 지금 학생운동 하듯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매우 시대착오적이고요. 저는 지금 상당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이제 0.7이 깨진다라는 연구가 나와가지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님이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대한민국 망했네요 라고 소리 지르는 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절규가 들리시면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권력과 기회주의와 검찰이라고 하는 이 정치에서 꼭 사라져야 될 요소들만 지금 남아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꾸 이념 하느냐. 제가 추론할 때는 아는 게 바닥이 난 거죠. 이제 아는 게 다 쓰였고 남은 것이 이제 이념 하나 남은 건데, 이념은 매우 쉽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반복해서 얘기해도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 논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과거 역대 정부, DJ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를 쭉 분석해 보면요, 이념을 강조했던 정부는 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DJ 정부는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정권 연장을 해서 노무현 정부 나왔고요. 노무현 정부 이념하다가 망했고, MB 정부는 실용을 강조했다가 그래도 정권 연장 한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념 논쟁하다가 망했고요. 문재인 정부 이념 논쟁하다가 진영을 바꿔서까지 정권을 내줬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념 논쟁하는 거 좋은데 100%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에 대한 성찰 같은 게 일단 있어 보입니까? 자, 오늘 주제가 그러면 과연 누가 공산당이냐라고 잡았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념 얘기를 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들먹인 게 8.15 경축사 때죠. 그 뒤에 국민의힘 연찬회, 또 민주평통 간부회의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공산당에 꽂혀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공산당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장님. 그러면 과연 누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가 이거를 묻기 전에 이장님도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으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공산 전체주의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 공산 전체주의가 맞습니까?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 개인의 인권의 자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돼서 주권자로서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만 엄격히 학술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즘이 없어요. 그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의 전문인 것이지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즘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라고 붙이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분석보다는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은 공산 전체주의자라고 딱 낙인을 찍어 놓고 그 사람들은 위장된 민주주의자고 위장된 인권주의자라고 하지만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딱 몰아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저분이 진짜 왜 저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약간 비판적 시각보다는 나라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얼마나 협소하고 그다음에 저 이야기는 주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 선택이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의 심취해 있거나 특정한 사상에 빠져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나 이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주장을 막 펼치는 사람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라고까지는 이해하는데 저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우리 국가가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저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런 유사한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만약 했다, 그러면 절대 대통령이 안 됐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기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연설 들었습니다.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게 들었고 저는 거의 자유당 또 시절 틀어드리고 싶지만 또 안 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니 재밌게 봤다는 도저히 못 이유가 봐주겠어요, 저는. 그 자유당 시절에 저는 그 역사 속에서 흑백 TV로 봤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마치 그 역사 탐방하는 이제 그런 기분이었다는 전 생각을 아까 소회를 말씀드린 거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딱 지금 그 이념 말씀하시는 수준이 황교안 그 부정선거 외쳤던 그분 수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철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요. 이제 결국 지금 집권하고 나서 찾은 게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공산 전체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반대말 아닙니까? 과거에 이미 흘러간 이야기를 아직도 혼자 꽂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후보 시절에 하셨어야죠. 제가 그 후보 시절에 같이 그 뭐 운동도 하러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를 집권 2년 차에 공산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니 국민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고, 아까 그 멘트 중에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 맹종하는 세력, 추종하는 세력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공산 전체주의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요, 용산 전체주의가 무섭습니다. 용산 전체주의가. 이 용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정말 그 기득권에 맹종하는 그 기회주의 집단들이 지금 정권을 이루면서 완전히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 헌법을 저는 지켜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현주 의원 정말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어떤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념 논쟁이라고들 하시길래 저는 이건 이념 논쟁거리도 못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배적 이념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사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미 지금의 이념은 뭐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100번 양보해서 새겨 듣더라도, 그럼 본인이 주장하는 건 그러면 자유주의인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는 이제 하나의 방식이고요. 이념을 굳이 얘기하자면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리버럴, 그 자유주의는 지금 본인이, 저는 오히려 전체주의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전체주의적인 행태를 막 취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언론의 자유를 마구 억압하죠. 그 다음 표현의 자유를 마구 억압하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마구 억압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거 반대한다는 말만 해도 괴담이라고 막 억압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그 급식에서 먹으라고 강제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어느 자유주의자가 먹는 것까지 강제합니까? 이거는 배급제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훨씬 더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어디서 자유 얘기합니까? 저는 아주 자유주의자로서 아주 화가 나요, 정말로. 그래서 본인이요, 자유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자꾸 이념, 도대체 본인이 얘기한 이념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론은 뭐냐? 윤석열 왕국을 만들고자 함인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한 60% 정도 되는 그 부정평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에는 전체주의 세력을 막 몰아가지고 딱지 붙여서,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이 전체주의에 가깝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안에는 약간 진보적 자유주의도 있고 보수적 자유주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념도 제대로 모르고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못 들어주겠다, 정말로. 제가 조금 보태면요, 폭력배가요 골목에서 몽둥이를 들고 동네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폭력배가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만 저건 아닌데 하는데 계속 본인하고 다른 사람 몽둥이를 위협해요. 때려요. 실제로 구금도 해요. 그런 게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어디 있으면 안진걸이 공산주의고 저도 공산주의고 백운경건이고 공산주의입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체제 비판한다, 대통령 잘못됐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아류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대통령이 얻을 게 뭐 있어요? 뭘 얻으려고 대통령이 저렇게 합니까? 그러고 수사한다, 자, 니 잘못 걸리면 죽는다 하는 거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분을 추앙한다고, 그래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걷어내면 그 걷어내는 것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어디서 본 겁니까? 북한 생각 안 납니까?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지금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가 이게 정상이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념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다. 이게 이제 상식 이야기도 사실은 너무 남용이 되는 것 같아서 쓰기도 싫습니다.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단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권력을 감시해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데모도 참여해보고 노태우 정권 때였는데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망언을 막 일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도요. 쿠데타로 광주시민 학살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그리고 정말 노태우 전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선견은 있어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수교해가지고 국방외교, 실용외교 정말 그 살벌한 그때야말로 정말 이념 대결의 시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우리 진보 지식인들이 대한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뭐 사회주의 또는 뭐 삼인주의 또는 뭐 수정자본주의 아마 이현지 전 의원님도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막 그런 책이나 이야기하시는 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오히려 그분들이 이념에 빠졌다고 저희들 그렇게 훈계하고 탄압하더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다 몰고 근데 제가 스스로 고백을 해볼게요. 자본주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좀 수정해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좌파고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휴머니즘으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는 굉장히 상식적인 고민인데 그런 사람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함부로 몰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꿈꿨던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 굉장히 국민들 행복하고 자유나 인권이 잘 보장되니까. 그게 뭐가 나쁜 건데 저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깜짝 놀란 게 입으로는 민주나 진보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뭐 있어도 뭐 정말 거의 극소수죠. 옛날 80년대, 90년대는 오히려 사회주의나 사회민주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보 좌파도 다 실용주의 또는 균형 또는 굉장히 뭐랄까 국민의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해결에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거로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이승만보다 더 못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특징을 뭘 꼽을까요? 반대가 없죠. 그냥 하나로 가는 거죠. 전체주의니까. 그저께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간부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관용 전 경북지사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구름 위에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신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바로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흥미로라도 한번 조선중앙TV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재미도 없어서 보지도 않아요. 보여줘도. 거기에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뉴스에서. 이장님, 이 양반 좀 나이도 잡술 만큼 잡순 양반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통령한테 한 말일까? 아니면 대통령 들으라고 한 말일까? 저는 대통령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력과 집단이 비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추앙해줘야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고 추앙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추앙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모르는 분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회의 원로가, 지도자가 국민들 앞에서 지금 특정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추앙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제 스스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절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살 분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이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을 제가 되돌아보면 요 말로서 끝이 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누가 공산당입니까? 아니 제가 이제 왜 자꾸 방송 중간에 이게 미소가 자꾸 나오냐면 정말 웃겨서 그래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저처럼 저는 80년대 후반 쪽에 태어난 세대들은 사실 이 공산당 얘기하면은 이제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저희는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좀 웃긴 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자유진영하고 소련 세력이 미국하고도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죠. 냉전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뭐 빨갱이 색깔론 이런 거는 거의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본인의 이제 장인어른, 그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그걸 이인재 후보가 그 문제 제기했다가 한 방에 그냥 어퍼컷을 맞고서 쓰러져 버렸거든요. 이인재 후보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 2002년도만 해도 노무현 바람 불 때만 해도 이런 색깔론을 썼었죠. 근데 그냥 한 번에 일격으를 맞고 끝장난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이후로 좀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면서 공산당이 무서워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고 있으니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요, 김관영 그 수석부의장 같은 분들 몇 분 이렇게 아부 떠시는 분들만 옆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치 우리가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다니는 거 다 비웃듯이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이제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고 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 희화까지 돼서야 대한민국 국격이 남아나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등소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잘 아시. 등소평의 그 유명한 이론이 흥묘백묘론 아니니까 우리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장이든 무엇이든 정말 나는 실용적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뭐 위대한 지도자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때가 1983년에서 1990년입니다. 이분이 집권할 때가. 그 윤석열이 말한 공산당의 그 원조쯤 되는 사람도 공산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흥묘백묘로 나와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주고 중국을 좋은 나라 만들자고 했는데 이미 그게 1980년대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걸 다 뛰어넘어갖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뭐 그래서 홍범도 장관 동상까지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까지 다다르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뭔가 폐쇄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히 세상의 흐름과 유리돼 있어요. 이 큰일입니다. 국가 지도자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대통령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세상과 유리돼서 혼자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단 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예전에 구한말에 흥선대원군 같은 지금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실제로 그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가장 많은 나라와 교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스스로 지금 미국하고 이런 중국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흐름을. 그래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바꾸려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영 대립을. 그리고 지금의 진영 대립은 과거와 같은 공산주의의 진영 대립이 아니고요. 전체주의의 진영 대립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는 본인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누가 전체주의자냐.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파시즘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요. 유사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막지 못하면 큰일 나요.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냐면요. 공산 전체주의에 저러지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 자주 왔다 가도 베트남이 국가체제가 뭡니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예요. 대통령 직접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 베트남하고 협력해서 경제 발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베트남은 공산당이고 중국도 공산당이고 자 러시아는 공산당이 오히려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이에요. 그럼 베트남에 지금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한국 베트남이 진짜 형제국가처럼 친하게 지내고 민간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기업들 다 가 있어요. 그거 공산당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트남 공산당인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베트남이요. 지금 이 중국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국경 분쟁 같은 게 있어 왔기 때문에 베트남은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서 약간 미국적 편을 들고 최근에 다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을 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각국 도생이에요. 각국 도생. 네. 각자가 자국 중심으로 열심히 눈치 보면서 지금 이득도 취하고 안보도 지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걱정이 되는 게 불필요한 논쟁뿐만이 아니라 분쟁을 계속 부추기고요. 오히려 미국하고 이런 관계에서도 제가 보면 바이든보다 한술 더 떠고 있어요. 막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 말려야 될 판에.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분의 이해관계나 이익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이해관계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누굴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본인이 캥기는 게 있는지 본인도 얘기하면서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념 논쟁은요.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인도가 달에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도 착륙하지 못했던 달의 뒷부분 남극에 착륙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는 싸우는 무대가 우주고 해양자원이고 IT 기술이고 반도체고 무슨 이념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싸울 것도 좀 미래를 갖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